안녕하세요, 산가람입니다. 오늘은 이 겨울 전원의 한가로움이 고저넉히 다가오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높은 봉우리에는 눈이 쌓여서 설봉의 아름다움이 더해 마치 한줄기 꽃처럼 바라보이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나왔는데요. 바야흐로 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기부터 봄까지 만날 수 있는 맛과 영양 및 약성까지 고루 갖춘 들나물들을 누구나 빠르고 알기 쉽게 종류 구별 특징과 효능 및 활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나물들만 알아도 이 겨울은 물론 다가올 봄까지 그 풍성함을 즐기고 몸까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처음 만나는 나물 약초인데요. 자, 이 식물 좀 보세요. 그런데 정말 알쏭달쏭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모양은 개똥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당근잎이나 전어의 잎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중요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잎의 형태가 쑥잎이나 당근잎보다 전체적으로요 훨씬 가는 세깃겹잎의 형태인 점에서 그리고 줄기에는 아주 짧고 이렇게 부드러운 털이 덮여 있고요. 그리고 아주 추울 때는 윗면의 잎과 줄기가 모두 이렇게 어두운 재색이다가 봄이 되면 밝은 초록잎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겨울 극한의 추위에도 얼어 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을 가진 나물이자 약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특하게도 입을 떼서 살짝 문질러서 냄새를 맡아보면요, 쑥향 비슷한 방향성의 향이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 바로 그 모양은 꼭 국화과 닮았지만 엉뚱하게도 십자가인 그 유명한 제쑥입니다. 일명 당근냉이로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잎이 당근잎을 담기도 했지만요. 자, 이 시기의 뿌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맷뿌리 형태이지만 흡사 당근 뿌리와 같이 홍다무색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신기하게도 먹어보면 당근 맛과 냉이 맛을 섞어 놓은 듯한 그런 오묘한 맛이 나기 때문인데요. 여러모로 신기한 식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숙은 나물로서도 아주 좋은데요. 살짝 데쳐서 양념무침이나 또는 간장이나 소금무침으로도 향긋한 향과 식감이 아주 좋고요. 된장국이나 튀김 등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방에서 이 전초를 파나후 그리고 그 씨앗을 정력자라고 해서 약으로 쓰이는데요. 대표적 효능으로는 폐 건강,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지혈, 수렴 및 이뇨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쑥을 보면서 다음 나물 약초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식물 좀 보세요. 완전 냉이처럼 보이죠, 그죠? 그렇다면 정말 냉이일까요? 아니면 개간냉이나 속속이 풀일까요? 자, 이렇게 혼동되는 식물들이 많이 떠오를 때는요, 그 구별을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뿌리를 뽑아서 비교 확인해 보면 아주 쉽게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뿌리를 캐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것이 이 식물의 뿌리 모양인데요. 뿌리를 보니까 개간냉이나 속속이 풀은 아니구나 하고 금방 구분이 되시죠. 왜냐하면 개간냉이와 속속이 풀의 뿌리는 여러 개의 뿌리가 길게 내려가면서 갈라지는 그런 분지형 뿌리입니다. 그죠? 따라서 비슷한 것은 이제 냉이 하나만 남았는데요. 뿌리는 냉이와 비슷한 외뿌리 형태이니까요. 이제 이 식물과 냉이의 지상부를 비교해 보면 금방 판가름이 나겠죠, 그죠? 자, 그럼 주변에서 냉이를 찾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냉이인 것을 다 아시겠죠, 그죠? 중요 특징 두 가지만 알면 금방 간단하게 구별이 됩니다. 자, 보세요. 첫째, 냉이의 잎은 주맥을 따라서 이렇게 깊게 패인 깃골형이고요. 반면에 이 식물은 자세히 보시면 아주 짧은 잎자루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식물은 냉이와 다르게 잎의 위쪽 방향으로만 마치 산 모양 같은 그런 결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래쪽으로는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구별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빠르고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이 바로 자라 열매가 맺히면 다닥다닥 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독행채라고도 불리는 다닥냉이입니다. 이 다닥냉이는 냉이보다 약간 향이 덜하지만요, 냉이 못지않은 아주 훌륭한 맛과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냉이와 같은 방법, 다시 말해서 생무침이나 숙채, 된장국, 전이나 장아찌, 튀김 등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이 다닥냉이는 사포닌, 레시틴, 쿠마린, 강신배당제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전초와 종자 또한 정력자라 하여 약용을 하는데, 참고로 앞서 소개해드린 제수 그리고 이 다닥냉이 그리고 대용으로 쓰이는 꽃다제의 종자를 모두 정력자라고 합니다. 이 정력자들은 모두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서요, 서양에서는 겨자 대용으로도 그렇게 이용이 되었고요. 넝망냉이나 패농량 등의 폐건강, 그리고 기침가래 등의 기관지 건강, 그리고 강심, 해열, 이뇨작용과 부종과 소변 분리 등에 이용되는 아주 요긴한 그런 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여름쯤 씨앗을 채취해서요, 잘 말렸다가 살짝 섞어서 하루 4 내지 10g을 차나 달여서 또는 가루 내어서 산재나 또는 환재로 복용하면 됩니다. 자, 다당냉이였고요. 또 다른 나물 약초를 찾아 이동하겠습니다. 아는 어르신 밭을 지나는 중에 너무 좋았어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 이것 좀 보세요. 나물의 대명사이자 이 겨울에 더 좋은 냉이입니다. 뿌리가 엄청 굵고 실 것 같죠, 그죠? 더구나 이 겨울 냉이는 봄보다 그 뿌리의 향과 식감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인 나물인데요. 자, 그런데 혹시 아세요? 이 냉이는 나물로 이용한 역사보다 약으로 이용한 역사가 더 오래됐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약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얼마나 실한지 조금만 캐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향이 너무 좋은데요? 입춘이 같진 않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봄이 온 듯합니다. 이 향 아시죠? 그럼 어르신 집에 가서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이야, 이 뿌리 정말 실하지 않나요? 아, 입맛이 돕니다. 촬영 그만하고 당장 냉이 무침에 냉이 된장국 보글보글 끓이고 굵은 거 골라서 냉이 튀김이나 해 먹을까요? 진정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냉이에는 단백질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류, 무기질류뿐만 아니라요, 카로틴 등 많은 유효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겨울에 부족해진 영양소의 섭취와 입맛을 살려주고요. 그래서 기력 회복에도 어뜸인데요. 무침, 된장국, 튀김 등 다양한 요리 방법도 좋지만요. 평소에 기력이 약한 어르신들이나 피곤한 청소년, 그리고 병후 허약하신 분들이나 무기력증에 빠져 계신 분들은 이 겨울에 뿌리를 채취해서 냉이죽을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기력을 회복하고 입맛을 돋우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본초 광목에서도요, 제철라 불리는 이 냉이는 오장을 이롭게 하고요. 특히 겨울 냉이죽은 원기를 회복하고 간 기능을 개선해서 눈까지 밝게 해준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우수한 지혈, 이뇨, 해열, 해독 작용은 자궁 출혈이나 폐출혈, 그리고 소변 분리, 그리고 빠른 해열과 해독을 돕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나 봄에 전초를 채취해서 잘 말려 두었다가 말린 것 하루 9에서 15g 정도를 차나 달여서 마시면 1년 내내 봄에 건강한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채취한 냉이는 모두 어르신 드렸고요. 다시 들로 돌아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호, 앞에 반가운 나물이 또 하나 보이는데요. 이 나물은 겉절이나 새콤달콤 무침을 하면요, 약간 쌉싸래하면서도 아주 상큼하고 식감도 좋고요. 많이 캐면 김치나 물김치로도 아주 맛 좋은 그런 나물 약초인데요. 보기만 해도 아주 싱그럽죠, 그죠? 이렇게 입을 만져보면 약간의 뽀득한 느낌과 소리가 나면서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자, 뽀득 소리 들리시죠? 개체가 커서 몇 포기만 캐도 푸짐풍성한 나물이고요. 이 나물의 중요 특징은 이렇게 작은 잎들을 뒤집어 보면 보랏빛이 보이고요. 날씨가 아주 추운 날이 계속되거나 하면 잎의 윗면에도 이렇게 짙은 보랏빛 또는 적자색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잎 형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잎을 하나 떼서 보면 맨 위의 정서엽은 달걀 모양 또는 스푼 모양이고요. 그 아래 척서엽들이 나란히 배열되는 그런 잎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형태는 워터크레스로 불리는 물냉이의 잎 형태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물은 랜드크레스로도 불리는 나도냉이입니다. 약간 쌉싸래하면서도 매콤함이 일품인데요. 나물로 활용한 방법은 생쌈이나 새콤달콤 생무침, 샐러드로도 좋고요. 숙제무침이나 된장국, 특히 신선한 것은 깨끗이 씻어서 해독 주스를 만들어 이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 비타민, 무기질 및 사포닌 등을 많이 함유한 이 나도냉이의 대표 효능에는요, 해독작용으로 간독성을 풀어서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또 피를 맑게, 눈을 밝게, 그리고 소염 및 이뇨, 지혈, 수렴 작용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푸짐한 나도냉이를 보면서 또 다른 나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 식물, 습이 많은 논밭이나 시냇가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어떤 나물일까요? 아주 은은한 매콤함이 일품인 나물이고요. 이 시기에도 이렇게 양지 쪽에는 파릇하게 또는 적자색으로 겨울을 보내고 늦봄쯤이면요, 줄기를 올려서 하얀 꽃을 피우는데요. 자, 잎을 하나 떼서 이 나물의 중요 특징을 살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잎장은 모두 약간 둥근 매산자 모양이고요. 맨 위의 정소엽이 아래의 나란한 척소엽들보다 약간 더 큰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전체적인 모양은 보시는 것처럼 납작엎드린 방석의 모양이고요. 이 식물이 바로 황새냉이입니다. 황새냉이 하면 문제의 두 혼동하는 나물들이 있죠, 그죠? 바로 속속이풀과 좁쌀냉이인데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구별 방법을 정리해드리면요, 황새냉이는 수염뿌리, 속속이풀은 분지형 뿌리, 그리고 좁쌀냉이는 냉이뿌리 형태처럼 비후형 뿌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절대 혼돈할 일이 없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쉽고 간단하죠, 그죠? 이 항생냉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물 중 하나인데요. 봄에 채소는 샐러드나 생선회 또는 참치에 그리고 로스구이 등에 살짝 올려 먹으면 비린내도 잡아주고요. 은근한 매콤함이 감돌면서 아삭 상큼함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로 자랐을 때는 새콤달콤 생무침이나 겉절이 등으로 먹으면요, 상큼한 알싸함에 밥도둑이 따로 없게 되고요. 또는 조물조물 묻혀서 국수 등에 올려 함께 먹어도 더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항생냉이는 해독장애에 따른 간기능 회복과 그에 따른 피로 회복, 그리고 명목 즉 눈 건강에도 좋고요. 폐렴이나 천식, 부종, 소변 분리 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은은한 알싸함이 너무나 매력적인 황새냉이를 보면서 또 다른 나무를 찾아 이동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황새냉이 바로 옆에 이 올록볼록 엠보싱 같은 잎을 가진 배암차지기, 일명 곰보배추가 있는데요. 설견초, 즉 눈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나물이라 할 만큼 추위에 아주 강한 그런 식물입니다. 이 배암차지기 형태의 특징은 곰보배추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이렇게 보면 긴 주걱 모양의 잎이 올록볼록한 형태고요. 이런 잎들이 이렇게 돌려가며 포기 형태를 이루어서 발생을 하는데, 잎을 떼서 살짝 문질러서 냄새를 맡아보면 독특한 방향성의 정유 성분의 향이 강하게 그렇게 올라옵니다. 이 배암차지기도 꿀풀가인데요. 꿀풀가의 주된 특징이 사각 모양의 줄기에 특유의 향들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아주 뛰어난 약성을 발휘하는 그런 명약초들입니다. 꿀풀, 방아잎으로 불리는 배초향, 그리고 긴병 꿀풀 등이 그 예를 할 수 있고요. 이 배암차지기 독특한 향 때문에 나물로 먹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방아잎처럼 처음에는 약간 부담스러워도 여러 번 먹어서 익숙해지면 좋아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무침, 겉절이, 아니면 장아찌나 김치로도 가능하고요. 데친 후에 숙취 등으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혹 나물로 먹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뛰어난 약성만큼은 놓치기 싫은 그런 분들이라면요, 접이나 효소 등의 방법, 또는 말려서 차나 달여 마시는 방법도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또한 채취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농가에서 재배해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편리하게 구매해서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한방에서 유주초로 불리는 이 곰보배추에는 정유 성분과 사포닌, 강심제당체, 불포화스테롤 등 아주 많은 유효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효능 중에서 단연어뜸은 호흡기 건강과 관련된 질환, 그리고 여성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강력한 소염 및 항염작용으로 만성기관지염, 편도선염, 인후염, 중이염 등을 개선하고요. 감기에 따른 기침 등 재증상과 천식에도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질염 및 자궁경관염, 음부섭진, 유선염, 자궁출혈 등의 여성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위에도 항균, 지혈, 진해거담, 양혈, 해독, 혈액순환 촉진작용 등 많은 효능을 발휘하는 기특한 명약초 나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으로 이용할 때는 연중 채취해서 신선한 것은 15에서 60g, 말린 것은 10에서 30g 정도를 살짝 섞어서 차나 달여서 또는 가루 내어 복용하면 됩니다. 사계절 들판의 명약초나물 배암차지기를 보면서 제1편인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제2편에서 또 다른 명약초나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용연구 실천가 산가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